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모든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49지역이 투기 과열지구, 112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강원도, 제주도, 기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미분양이 하나 둘씩 쌓임에 따라 정부는 조정 지역 중 일부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에 고려해야 할 재테크 폭이 넓어지게 되죠. 해제된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거나 향후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도 기회인지 매수 기회인지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일 먼저 비조정 지역이 될 경우 달라지는 점을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반짝, 귀 쫑긋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바뀝니다. 대출, 청약, 서류 부분, 세금 제도입니다. 먼저 대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지역일 경우 1주택자는 LTV 50%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비조정 지역이 되면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DTI 또한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뿐만 아니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을 신규 구입 시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되었지만 이젠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만 했었지만 처분 조건도 사라지게 됩니다. 청약 제도도 완화됩니다. 조정 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24회를 납입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 이상 12회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지방은 5회 이상이면 됩니다. 즉 지방일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전매 제한도 연장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 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미분양이 쌓여간다는 의미죠. 활발한 분양권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양도세율은 현재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70%를 과세하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60%를 과세합니다. 또한 비조정 지역이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심리적인 장애물이었죠. 실수요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세금 제도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조정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에서 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세율이 바뀝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1.2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은 0.6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보유세가 50%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음은 양도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틀인 양도세 중과가 사라집니다. 조정지역 2주택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에서 20%를 중과하였고요. 3주택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에서 30%가 중과되었었는데요. 비조정 지역은 주택수 상관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짝꿍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면 최대 80%까지, 다주택자라면 3년 이상 보유 시 1년간 2%씩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급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여유롭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했는데요. 비조정지역은 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만 하셔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재테크 메신저가 아니죠. 위 사항 하나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제가 된다 해도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가 향후 조정 지역이 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으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었다가 후에 비조정 지역이 되더라도 2년 거주 여건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여건은 양도 당시 상황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여부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취득한 날 해제 공고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한 날 조정지역에서 해제 공고되었다면 거주 여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득일 기준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면요. 양도세 규정은 양도 당시가 기준이며 거주 여건은 취득 당시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바뀔 때 달라지는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많이 올랐던 부동산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하락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시그널이죠. 부동산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상승기에는 작은 규제 완화에도 민감하고 환호를 하지만 조정기에는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는 둔감해지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더 떨어질 거야. 이제 시작이야. 와 같은 심리작용이 작용하게 됩니다. 해제 지역 중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에만 매수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비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절실한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대출이 확대되고 자금 출처 내역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원하는 입지의 거주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므로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다만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실수요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투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조정 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훅 떨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다가 하락할 것이므로 원하는 입지가 있으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조정 해제된 지역 중에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물량이 쌓일 때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동원 가능한 자금력을 체크해 보시고요. 비조정이 되어 대출이 확대된 만큼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은 준비할 시기입니다. 규제 지역이었을 때 매수할 수 없었던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